MDF를 기반으로 하는 강화마루는 클릭 시공을 하고 저가이면서 습기에는 약하지만 끓기에는 상당히 강한 그런 마루입니다. 반면에 하판을 기반으로 하는 온돌마루는 본드 시공을 하고 고가이면서 습기에는 강하지만 끓기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나온 마루가 강마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드 시공을 하면서 가격은 강화마루와 온돌마루의 중간쯤 되면서 습기에도 상당히 강하고 긁힘에도 상당히 강한 그런 마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마루가 대세죠. 대리석이 아닙니다. 마루입니다. 비앙코 카라라 무늬 건축 마감재로서 대리석은 환상 같은 그런 편견이 있지요. 뭔가 모르게 고급스러울 것 같고 왠지 고가일 것 같은 그렇죠. 대리석 느낌 깔면 멋지죠.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택 바닥 마감재로 대리석을 깐다.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맨발로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물기가 있으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돌바닥 위에 넘어지는 거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대리석을 깔고 싶어도 꾹 참고 온돌마루를 선택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대리석 무늬의 마루라 참신한 발상입니다. 남해 설천 전주택 바닥 마감재로 한솔 SB 강스톤 칼라카트를 시공했습니다. 그것도 대리석 중에도 럭셔리함의 상징 같은 비앙코 카라라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앙코 카라라 무늬의 대리석인데 마루입니다. 언뜻 보면 환상적인 조합 같은데 새로운 시도는 늘 망설여지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한솔 SB 강스톤은 강화마루를 본드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바탕재가 하판이 아니고 MDF입니다. 거기에다가 납장의 크기도 390에 790mm로 상당히 크고 두께는 6mm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본드로 붙인다 해도 습기는 잘 견뎌낼지 변형은 없을지 실험에 의한 검증이 아니라 실사용에 의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마루 시공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통용 몰탈 레미콘 양생을 위해서는 습기가 꼭 필요하고 마루의 접착을 위해서는 습기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남해 설천 현장도 방통타설하고 약 2주간은 비닐을 덮어서 서변 양생을 했고 그 다음 2주는 비닐을 걷어내고 자연건조를 하고 다시 2주일은 보일러를 가동해서 강제 제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 4일은 보일러를 끄고 자연 환기를 하면서 바닥의 습기와 열기를 동시에 제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마루를 깔기 전날에는 보일러를 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닥에 열기가 있으면은 본드가 겁마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그런 마루 시공자들은 마루 시공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해 버립니다. 방통에서 아무리 미장을 완벽하게 해도 마루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갈아낼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때는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갈아낼 건 갈아내야 되죠. 그러면은 걸레바지를 해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일단 벽지로 된 벽체 부분은 걸레바지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걸레바지 없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하단부를 잘라내버리고 마루를 밀어넣고 코킹 처리를 해야겠죠. 문틀은 하단부를 아예 잘라내버리고 마루를 밀어넣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죠. 말하자면은 타일 목재로 된 문틀이나 아트월 등은 굳이 걸레바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템바 하부 같은 부분은 코킹 처리 곤란한 부분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템바 부분 하단부는 코킹 없이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바닥을 갈아내고 청소를 할 때 송풍기로 천정, 벽, 창문 등 먼지를 불어내는 일도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루 시공자가 먼지를 불어낼 때 바닥은 신경 써서 하는데 벽이나 천정 등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도배 공사를 먼저 해야 할까요? 마루 시공을 먼저 해야 할까요? 도배를 할 때 작업용 우마도 사용하고 연장도 사용하고 위치상 상부에 있는 도배 작업이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아마 대부분 도배 공사를 먼저 할 겁니다. 여기 설천 전원주택 현장도 그렇게 했죠. 하지만은 도배가 먼저냐 마루가 먼저냐 늘 저에게는 고민입니다. 마루 후시공을 하게 되면은 걸레바지를 도배지 위에 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벽지와 걸레바지 조인트를 실리콘 처리할 수밖에 없죠. 벽지를 덮어서 깔끔하게 칼질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마감 처리이긴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마루 공사를 먼저 하면서 걸레바지 시공을 하고 도배 공사를 하면서 코킹 없이 벽지를 칼질, 커팅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루 시공을 먼저 하고 도배 공사를 하려면 바닥 보양을 하고 도배 공사하는 동안 엄청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엄청 신경 쓰이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비용도 상당히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걸레바지 색상도 다양하지를 못하고 마루재에 따라오는 전용 걸레바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색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남해 설천 전원주택 현장은 천정벽지와 같은 화이트 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마루재를 줄여서 시공비를 아끼려는 빌더의 잔머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 하부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신발장 하부는 타일이 아니라면 마루는 연장해서 깔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죠. 베이크 아웃과 환기를 성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마루든 도배든 들뜨게 됩니다. 특히 시공한 후 1, 2일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죠. 걸레바지를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하고 나서는 그날 청소도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실리콘에 빗자루 자국을 낼 수도 있고 먼지가 날려서 실리콘에 먼지가 달라붙을 수도 있죠. 마루 시공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1, 2층 주택의 연면적이 38.5평이지만은 마루의 실시공 면적은 33평입니다. 연면적의 85% 정도 되는 셈이죠. 타일 시공되는 현관, 욕실, 그리고 싱크대 하부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솔 칼라카타 마루의 평당 시공비는 10만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보통 10% 정도 할증이 발생한다고 보면은 마루의 실시공 면적은 30평 정도 되는 셈입니다. 8.5평 정도가 빠진 셈이죠. 구정마루 마뷸러스는 강마루 형태라서 강화마루 형태인 한솔보다는 습기에 좀 더 강할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은 가격이 50% 정도 더 비싸고 광폭이라서 변형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많이 보급되고 4, 5년 정도 실시공을 하고 나면은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통 타설하기까지의 과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